안녕하세요. 톡톡타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톡톡타로의 팡팡 수업에 잘 오셨어요. 즐겁게 공부해서요. 유튜브도 해보시고 타로 상담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타로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수업은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공짜예요. 무료 강의인 거죠. 왜 무료냐? 그건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마음껏 들으시고요. 개업도 하시고요. 인생의 즐거움도 찾아 나가셔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마구마구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타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카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저는 아주 진짜 생 기초 부분부터 전해드릴 거예요. 우선 이 타로 카드는요, 전부 7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2장은 메이저 카드라고 불리우고 나머지 56장은요 마이너 카드라고 불리거든요. 지금 잠깐 비교를 해볼게 한번. 잠깐 이게 나왔는데 지금 이것처럼요, 요 카드요. 카드 위에도 이런 숫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카드 아래에 영어로 된 글자가 있는 카드들이, 그러니까 위아래로 뭔가 적혀 있는 카드들이 메이저 카드고요. 이렇게 위나 아래 중에, 이게 요거 같은 경우죠. 여기는 위에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카드는 밑에만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위나 아래 중에 어느 한쪽에만 글이 쓰여져 있는 카드가 마이너 카드인데요. 그냥 통일시키지 왜 헷갈리게 왜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거냐? 그건요. 메이저 카드하고,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 카드하고요, 마이너 카드가 쓰임새가 다르고요, 중요성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원래 메이저라는 단어가요, 중요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이너라는 단어는요, 사소한, 하찮은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타로에서요, 메이저 카드가 나왔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일일 때 나온다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 마이너 카드는요, 중요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일이거나 일상적인 어떤 소소한 사건에 나오게 되는 카드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라는 게 도대체 뭐임?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님?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질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야? 뭐야? 근데요,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중요하니까 타로를 보러 온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왜 예를 드는 거냐? 톡톡 타로는 친절한 타로니까. 예, A라는 사람하고요, B라는 사람이 타로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요리를 배우는 게 저희들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근데 타로 카드를 이렇게 셔플이라고 하거든. 섞는 걸 막 섞어서 스프레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쫙 펼치니까 A에게는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게는 이 메이저 카드인 1번 마법사 카드가 나왔고, 이 B에게는, B라는 사람에게는요, 이 마이너 카드인 완즈, 지금 6번이죠. 완즈 6번 카드가 나온 거예요. 사실 이런 카드들이라면요, 두 사람 다 요리를 배우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메이저 카드가 나온 이 A에게는요, 요리라는 그 분야가 A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리가 A의 직업적 인생에 커다란 어떤 전환점이 되거나 인생 전체를 이렇게 확 아우르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 카드가 나온 이 B 같은 경우는요, 성공을 암시하는 카드가 지금 이거나 성공한다는 그런 암시는 똑같이 나오긴 한 거지만 그 의미가 이 A 카드와는 좀 달라요. 왜냐? 이건 마이너 카드니까.
그러니까 요리 분야를 선택한 것이 그저 비가 걸어가게 될 인생에서 주어지는 어떤 기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 직업이 비의 인생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만큼의 중요성은 가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요리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다른 직업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죠? A는 요리사라는 직업을 바꾸지 않고 평생 요리사로 일한다는 거냐 하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두 사람은요, 직업을 바꾸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B 같은 경우는요, 요리사라는 직업이 인생에서 거쳐가는 그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라는 그 정도의 어떤 소소한 의미밖에는 가지지 않겠지만 이 A 같은 경우는요, 이 메이저 카드가 나왔으니까 이 메이저 카드의 특성상 요리사라는 직업이 일생일대의 직업이 되거나 혹은 A의 인생에서요, 커다란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훗날 요리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요리사를 했다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 차후의 어떤 직업 선택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바로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의 차이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말해놓고 보니까 어쩐지 조금 더 복잡해진, 뭔가 복잡하게 예를 든 것 같기도 하다. 그죠? 혹시 방금 들려드린 사례가요,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되돌려 감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0.8 정도의 어떤 배속으로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의 차이점이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는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공부할 게 많겠네 그러시겠지만 한 번에 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다 보면요, 외우지 마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니까요. 그냥 슬렁슬렁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니까요. 죽어도 안 외워진다. 나는 왜 이렇게 안 외워질까? 자꾸 잊어버리래.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왜 이럴까? 하면서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괴로워하거나 열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요. 타로 카드의 역사라든지 용어가 가진 어떤 역사적인 유래, 그런 건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요. 왜냐면 지루하니까. 게다가 그런 건 실전에서는요, 진짜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고 싶을 때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요, 안 할 거예요. 근데 나는 타로 카드 역사를 모르면 미칠 것 같다. 그냥 지나치게 되면 도저히 궁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따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타로 역사에 대한 수업을요, 1년에 걸쳐서, 아니요, 한 2년, 3년도 괜찮거든요. 아주 지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카드의 어떤 타이틀, 이름과 친해질 시간인데요. 78장을 다 어떻게 외우느냐 싶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제가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요, 그냥 한글 제목으로 얘기해도 되지만 앞으로 더 깊게 공부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영어로 된 카드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읽어볼 테니까요. 저를 따라서 발음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영어로 된 부분이, 이런 영어로 된 부분이 조금 낯설다 싶으시면요, 오늘은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거든요. 한 번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꾸 보다 보면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입에 달라붙게 될 거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즐겁게 따라오시면 돼요. 다만 지금 이 수업은요,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한국식 발음으로 발음을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좋을까?
사과 있잖아요. 먹는 사과요. 그걸 애플 이렇게 발음해 드리지 않고요. 애플 이렇게 친절하게 발음해 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벌 이게 아니라 데빌 카드 이렇게 익숙한 발음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카드인데요. 지금 0번 카드죠. 그죠? 이건요, 어떻게 읽냐면요, 더 풀. 뜻은 뭐냐면, 바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더 풀 카드, 바보 카드. 자, 소리내어 따라 해보세요. 더 풀, 바보. 근데 읽을 때 되도록이면요, 여기 0번이라고 적어놨잖아요. 0번, 더 풀 카드. 0번, 바보 카드. 이렇게 반복하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요. 그래야 나중에 저랑 수비학 따로 배우실 때요. 이제 그것도 공짜로 나갈 건데 수비학 배우실 때요. 카드 숫자랑 카드 제목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이어지게 되거든요. 자,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0번 바보 카드, 0번 더 풀 카드 또는 그냥 풀 카드 이래도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기계적으로 카드 이름만 얘기하다 보면 조금 지루하긴 하겠다. 그죠? 이왕 하는 김에 제가 키워드와 좀 연결을 지어서 카드 이미지를 조금씩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0번 바보 카드잖아요. 얘 보고 만약에 이상형이 어떤 여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얘는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치마만 입고 있으면 만사 오케이다. 이히히 이렇게 대답하는 녀석이에요. 그냥 새로운 연애 그것만으로도 신나는 녀석. 생각도 없고 계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세상 일을 그냥 가볍게 바라보는 0번 바보 카드였고요. 그 다음 이거 보자. 지금 이건요 1번이죠. 그죠? 1번 카드인데 1번 더 매지션. 1번 마법사 카드예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1번 더 매지션. 1번 마법사 카드. 얘는요, 연애하는 방법을 아는 아이예요. 카사노바 같은 녀석이죠. 능력도 되고, 아는 체도 잘하고, 얘기하다 보면 진짜 재미도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푹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마법사 캐릭인데요. 얘 이름은 1번 매지션. 마법사 카드예요. 다음 2번 카드입니다. 이건요, 고위, 여사제 카드인데요. 고위,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지위가 좀 높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영어 단어가 좀 길죠. 그렇죠? 제가 천천히 발음해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는 high, 그 다음에 이거는요, priestess, the high priestess. 고위 여사제 카드예요. 얘는요, 연애 반응이 진짜 느린 사람이거든요. 이 카드가요, 상대방의 어떤 성향 자리에 나오게 되면요, 연애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카드죠. 자, 2번 고위 여사제 카드. 더 하이 프리스티스. 프리스티스. 그냥 2번 여사제 카드라고 불러도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카드를 볼게요. 다음 카드. 휘황찬란한 주인공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죠. 그죠? 그죠. 자, 3번 카드예요. 3번이라고 지금 적혀 있잖아요. 3번. 자, 여황제라고 불리는 카드인데요. 이건 어떻게 읽냐면요. 지금 얘가 엠프레스거든요. 엠프레스. 근데 이게 모음이기 때문에 더가 아니고 D라고 읽어요. D 엠프레스. 이렇게. 3번 D 엠프레스 카드. 3번 여황제 카드. 얘는요, 연애하는 건 좋아하지만, 일시적인 관계는 좀 싫어하는 캐릭이에요. 내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면, 있는 거 없는 거 마구마구 퍼주는 그런 스타일이고, 자, 얘는요, 지금 4번이라는 뜻이거든요. 4번. 4번. 황제 카드인데요. 이건 어떻게 읽냐면, 똑같이, The Emperor. The Emperor 카드. 황제 카드인데요. 4번. 황제 카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좀 뭔가 고리타분한 스타일인데, 뭐랄까, 결혼 상대로서는 좀 괜찮아요. 근데 연애만 하겠다 싶을 때는요, 상대방 성향 자리에 이 카드가 나오면요, 즐거운 연애 생활은 가능한 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카드가 좀 고리타분하거든. 좀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 카드가요, 상대방의 성향 자리에 나오게 되면, 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결혼 상대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으면서 교제를 하는 것인지, 연애를 하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얘가요, 나한테 아낌없이 뭔가를 사주고 자꾸 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나를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어떤 책임감 같은 그런 표현인 거예요. 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책임감. 그래서 막 사주는 거지. 자, The Emperor, 황제 카드였습니다. 자, 다음 5번. 이건 5번이라는 뜻이거든요. 5번 교황 카드인데요. 자, 발음을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이건 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읽냐면 히어로펀트, 더 히어로펀트, 더 히어로펀트 교황 카드예요. 상대의 성향 자리에 이 카드가 나오면요, 조금은 지루한 연애 상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없어진 형식적인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형식적인 부부일 때도 이 카드가 자주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 수업 때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그냥 그런 것도 있었네?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외우지 마세요. 타로 카드는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에 붙게 되는 거고, 입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거든. 아무튼,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무슨 카드? 더 히어로펀트, 더 히어로펀트. 5번 황제 카드, 황제가 아니고 교황 카드. 자, 어떻게 해요? 3번 여왕제 엠프레스 카드, 4번 엠퍼러 황제 카드, 5번 더 히어로펀트 교황 카드였습니다. 자, 다음 카드 볼게요. 다음 카드 6번이고, 자, 7번,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이고요. 자, 6번인데,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카드죠. 그죠? 빨개 벗고 있어서 좋아하나? 야하다, 그죠? 자, 이거 뭐냐면요. 이건 6번이라, 6이란 뜻이고요. 6번. 더 러버스 카드예요. 러버스. 더러버서가 아니고, 더 러버스. 연인 카드인데요. 이건 아주 이상적인 연애, 낭만적인 연애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뜻의 카드예요. 그래서 연애할 땐 좋아요. 근데 헤어지게 되면 뭐랄까, 좀 말 그대로 더러버서가 될 수도 있어. 뭐 때가 묻는다든가 먼지가 묻어서 더럽다는 게 아니고요.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어도 자꾸 이전의 연애가 생각나고 비교가 되고,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은 슬픈데 머릿속에서는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기분이 더러운 거야. 미치겠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잊지 못하니 내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더러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아주 이상적인 연애지만 헤어지게 되면 나를 과거에 계속 잡아두고 묶어두는 그런 연애가 되는 더 러버스 6번 연인 카드였어요. 다음 카드 볼게요. 7번, 이건 7번이라는 뜻이거든요. 7번 전차 카드입니다. 이건 어떻게 읽냐면요, 더 체리엇, 더 체리엇 전차 카드예요. 전차라는 카드지. 이거 보기 이상한데,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다 보면요, 가끔 보이는데 이렇게 막 급히 뛰어오다가 지하철 문이 이렇게 탁 닫힐까봐 발부터 이렇게 쭉 들이미는 그런 사람들 있죠. 가방을 가방을 있잖아요. 먼저 이렇게 들이민다든가, 그럼 문이 이렇게 닫히는 듯 하다가 그 가방이나 발 때문에 문이 다시 이렇게 쓱 열리잖아요.
이 전차 카드의 캐릭이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일단 들이대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싱글이든 아니든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들이대기부터 시작하는 그런 캐릭인 거예요. 사실 이 카드가요, 상대 자리에, 그러니까 상대의 성향 자리에 나오게 되면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이게 아까 우리 있잖아요, 이 뒤에 지금 이거 있잖아. 요 카드요, 그죠? 1번 카드죠? 1번 매지션 마법사 카드였는데요. 지금 이 카드가요, 상대의 성향 자리가 나오게 되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1번 이 마법사 카드보다도 좀 더 위험한 상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무조건 직진을 해서 사랑을 쟁취해낸다. 그런 면에서는 박력 있어 보여서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캐릭은요, 단점이 있어. 재빠르게 왔다가 재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날 좋아했다가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또 보이게 되면 그쪽으로 재빠르게 직진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아쉽게도 환승 연애를 할 가능성이 많은 상대인 거죠. 게다가 관심이요, 다른 상대에게로 향하게 되면 나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전차 지금 타고 있잖아요. 이 전차가 가진 어떤 특성 때문인데요. 이 전차는요, 이렇게 유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차, 요게 진짜 전차예요. 방향을 이렇게 여기서 가다가 탁 틀 수가 없는 거야. 우회전이든, 이쪽이 우유가 아니죠. 그렇죠. 이쪽이죠.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빙 돌아서 가야 되는 거지. 아주 멀리 빙 돌아와서 와야 되는 그런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성향을 묻는 자리에 이 카드가 나오고, 만약 그 상대가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중이라면 재회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직진한다는 전차 카드인데 어떻게 그런 리딩이 나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실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키워드가 아니에요. 수업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이 카드 자체에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손님의 질문을, 즉 고객의 질문, 내담자의 질문을 어떻게 잘 다듬어서 타로에 구현시키는가, 구체화시키는가, 그거 하나랑, 그리고 카드를 펼치기 전에 카드 놓을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요, 상대의 성향 자리에 이 전차 카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전차 카드가요, 상대의 성향 자리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게 하게 될 행동 자리에 나온 것인지에 따라서 리딩 자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거기다 카드가 이렇게 만약에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여기는 3장 지금 뽑아놨는데, 여러 장을 뽑는 상황에서는요, 이 카드와 이 카드와 이 카드 사이에 어떻게 이어지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맥락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리딩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타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드리면요, 이쯤에 와서 머리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머리 아파,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머리 안 아프게 해드릴 테니까요. 이 수업은요, 초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충 들으세요. 그냥 친구가 하는 수다를 듣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면 익히게 되고 리딩이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올 건데, 근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 저의 톡톡 타로의 리딩은 자장가처럼 들린대요. 그래도 듣다가 조르셔도 괜찮고, 그럼 다시 깨서 들으시면 되니까, 그죠? 맞다. 그리고 제가요, 아까 지하철 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여기요, 유럽에 와서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한국의 지하철문은요, 이렇게 닫히려고 할 때요, 이렇게 발이나 가방을 이렇게 탁 먼저 들이대면 문이 다시, 이렇게 닫히다가 다시 이렇게 쭉 열리잖아요. 여기 지하철은요, 다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스위스에서 봤던 경우인데 어떤 아시아 사람이 하차를 하려다가 문이 닫히려고 하니까요, 급하게 이렇게 발을 들이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과 다른 거야.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발만 끼게 된 거지. 그냥 발이 낀 채로 다음 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아팠었는데, 뭐 아팠었는지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이었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그분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규정을 지켜라, 위험한 시도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아무튼 잘못하면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유럽에 와서 지하철 문이 닫히려고 할 때는요, 절대로 타지 마시고 다음 지하철을 기다리셔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음 카드인데요. 지금 옆에 곤드레 무침 스키가 자고 있는데 코고는 소리가 좀 들리고 있어요.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 다음 카드인데요. 이건요, 8번이라는 뜻이고요. 8번, 힘 카드예요. 이건 어떻게 읽냐면요, 스트렝스, 스트렝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원래 스트렝스는요, 힘이라는 뜻이라서 이 카드를요, 8번 힘 카드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거 있잖아, 군밤 때리게 하자 하면서 상대 머리를 확 쥐어박는, 그 한 대씩 때리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럴 때 쥐어박는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카드에서 말하는 힘은요, 내면에서 생겨나는 힘. 이를테면 뭐랄까, 정신력, 뭐 의지,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대의 성향 자리에 이 8번 힘 카드가 나오게 되면요, 그 상대는요, 상당히 지혜롭고 인내심이 많은 그런 연애 상대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애 상대로서는 참 따스한 사람이죠. 근데 그건요, 단지 연애를 하고 있을 동안만 그런 거고, 서로 헤어지게 되면요, 사실은 재회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상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이런 성향을 가진 상대는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헤어질 때 이러는 거야. 나는 너를 후회 없이 사랑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 이젠 너에 대한 미련은 없어. 그러니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안녕.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그 온화한 미소 있잖아요. 그 온화한 미소를 날릴 거예요. 그걸 보면 어찌 보면 뭐랄까, 참 무서운 캐릭이기도 하는데, 그게 있잖아. 차라리 막 방방 뛰면서 내가 널 다시 만난다면 내가 진짜 미친 거다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고 벌쩍벌쩍 뛰어댕기는 그 철없는 상대가 어쩌면 이 캐릭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 그럼 같이 방방 뛰고 욕하다가 다시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힘카드 캐릭은요, 연애할 때는 따뜻해. 그냥 봄날의 판타지야. 너무 좋아. 너무 따뜻한 거야. 그게 그냥 사계절이 아니고요, 사시사철 봄날의 연속인 그런 연애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헤어질 때 보면요, 진짜 그 대화의 공기가 질식할 것 같거든. 서서히 내 목을 이렇게 빡 하고 조르는 것 같은데, 상대의 표정을 보잖아요.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놓고 보니까 무슨 공포 영화 같은데, 이별의 공포 심리학이다. 티로리. 티로리로리. 아무튼 세상 모든 게요,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 힘 카드도 그런 거예요. 마치 뭐랄까, 중국의 황사가 가득 모여있는 그런 마스크를 나 혼자 쓰고 있는 듯한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지. 참 이게 좀 묘하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하니까, 그죠?
다음 수업 때 이어서 할 거고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카드의 어떤 타이틀을 배워 나가면 다시 돌아와서요. 카드를 한 장씩 좀 더 깊게 배우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카드가 두 장 이상이 되었을 때 나중에 또 돌아와서 세 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리딩을 전개해 나가야 될지 가르쳐 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리딩이 되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놀러 온다는 생각으로 다음 수업 때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셔도 되고 마음에 안 내키시면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댓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요즘 타로 상담과 어떤 책 출간,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진짜 바쁘거든요. 상담 메일이 매일매일 이렇게 쏟아지고요. 특히 타로 수업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요. 유튜브에 올릴 타로 영상도 지금 못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수업을 이렇게 문의하지 마시고 그냥 공짜로 들으시라고 이렇게 지금 타로 강의를 올려드리는 건데요. 수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요 일이 너무 많아서 죄송스럽지만 답글은 아마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댓글 하나하나씩은 빠짐없이 꼭 읽고는 있거든요. 질문을 주시면요 기억해 두었다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그 질문에 부합하는 타로 카드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할 때 답을 영상으로 같이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지금 곤드레 무침스키가 아주 심하게 코를 골았어요, 여러분. 자, 그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니까요. 질문에 대한 답글이 바로바로 달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빨리빨리 진도를 올리는 그런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멋있는 인생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아해요. 사랑해요.